오늘 우리 주식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송민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시장이 좀 어수선한 가운데 간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수에 나섰는데 미국 FOMC를 앞둔 상황이라서 좀 시장이 좀 시원하게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증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마감하면서 빨간불을 켜었습니다. SG증권 이 사태의 여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또 기관의 그 쌍끌이 매수에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이 유가증권 시장은 전거래일보다 0.91% 오른 2,524.39에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면서 상승세를 좀 견인했고요. 기관은 개인은 5,512억 원가량을 팔아치웠습니다. 종가를 기준으로 이 삼성전자와 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등이 상승을 했고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850선에 다시 안착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고공행진했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이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0.33% 오른 1,342.1원에 종가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 외국인 현물과 또 선물도 동시에 좀 순매수세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호주가 좀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상품 통화가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인 데다가 JP모건이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인수를 했지만 상업용 부동산 부실이 이 지역 은행의 생존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감이 작용을 했고요. 또 1분기 실적을 공개하는 이 미국 기업들의 내용이 예상보다 괜찮다라는 점이 외국인 매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장을 뒤흔든 그 SG증권 사태의 8개 종목, 그 8개 종목의 오늘 흐름은 어땠습니까? 네, 지난주 이 SG증권발 이 하한가가 사태가 좀 연일 좀 이뤄지고 급락을 하다가 또 상승 좀 전환했던 그런 좀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SG증권발 이 하한가 사태를 맞았던 8개 이 종목들을 중에서는 다올투자증권을 제외한 7개 종목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선광과 또 서울가스, 대성홀딩스는 10% 넘게 빠졌고요. 또 삼천리는 7.65%, 다우데이터는 5.24%, 할인지주와 세방은 각각 3.09, 0.22% 하락했습니다. 이들 종목들은 지난달 24일 SG증권 창구를 통해서 대량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최대 4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큰 폭의 주가 하락세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직전 거래일인 지난달 28일에는 개인 매수세가 좀 우위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런 변동 흐름은 좀 당분간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당분간 해당 종목 투자에 조금은 더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폭락 사태와 관련해서 검찰과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이제 합동 수사에 나섰는데 이 수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서울 남부지검의 그 금융증권 범죄 이 합동 수사단은 금융위원회와 또 금융감독원 과 이 합동 수사팀을 좀 꾸리고 이번 대규모 주가 조작 사태와 관련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우선 이번 사태의 좀 주범으로 지목이 됐던 라더견 H투자 자문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키움증권도 라 대표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와 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SG증권발 이 주가 폭락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소송전으로 좀 더 번지는 모습입니다. 금감원 관계자와 좀 통화를 해보니까 현재 이 수사 단계로 전환됐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밝힐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이 의혹이 좀 제기되는 점은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 라 대표 외에 그런 관련자들을 좀 더 조사할 방침입니다. 특히 다른 세력이 개입됐는지 여부도 들여다볼 계획인데요. 이 주가 폭락 직전에 다우데이터 지분을 대거 처분해서 605억 원을 현금화한 김익래 키움그룹 회장과 또 시간 외 매매 방식으로 서울가스 주식 10만 주를 매도해서 57억 원 가까이를 좀 현금화한 김영민 서울가스 회장도 이번 사태와 관련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의 고소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130여 명의 피해자가 고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들 대부분이 차익 결제 거래를 뜻하는 이 CFD 계좌를 이용해서 레버리지 거래를 한다라는 것을 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이 CFD와 관련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달에 개인들이 포스코를 3조 원 넘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국민주였는데 이건 좀 다소 의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 사업들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이 개인 투자자가 우리 이 증권사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바로 포스코 홀딩스였습니다. 이 철강 사업 정상화에 더해서 무엇보다 2차 전지 소재 그룹으로 진화할 것이란 기대가 더해졌기 때문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발을 뺀 사이에 국민주 자리를 꿰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승환 기자가 전합니다. 4월 동학개미의 순매수 상위 종목 5개는 2차 전지주로 채워졌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LNF 등의 순이었는데 이들이 포스코에만 3조 1천억 원 넘게 몰리며 개인 투자자들의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습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조 8천억 원, 4천억 원어치의 포스코홀딩스 주식을 팔아치운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개인들의 매수 배경에는 포스코의 2차 전지 사업 확장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중장기 투자를 통해 하얀 석유, 리튬의 생산량을 30만 톤, 니켈은 22만 톤으로 늘리겠다는 건데 이를 통해 내세운 2차 전지 소재 사업 매출 목표치는 2030년 기준 41조 원에 달합니다. 아르헨티나 염호, 호주 광산 등을 확보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 행보에 투심이 몰렸고 4월 17일에는 주가가 장중 43만 원을 돌파하며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최근 1년은 물론 2011년 8월 이후 가장 비싼 가격입니다. 이후 조정에 들어가며 주춤한 모습인데 오늘 장에선 38만 2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키움증권은 포스코홀딩스의 목표 주가로 50만 원을 내걸며 철강 정상화, 리튬 공장 첫 가동 등 풍부한 호재를 이유로 꼽았는데 일각에서 실적 방향성은 양호하나 주가 급등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철강 업황이나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전체적인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주가 급등 자체가 사실은 펀더멘탈의 긍수했다기보다는 사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개미와 외국인의 반대 행보가 계속되며 올 초 52%였던 외인 비중은 40%까지 내려온 상황. 포스코그룹이 미래 사업 성과를 통해 투심 끌어들이기에 성공, 국민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다른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흐름이 어땠습니까? 네,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배터리셀 업체의 경우에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2분기에도 좀 양호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데다가 미국의 AMPC, 그러니까 첨단 제조 생산세 공제 기대감이 더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이 상승 분위기를 좀 보였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SK이노베이션이 전거래일보다 3.93% 오른 17만 9,9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소재업체 가운데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이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거래일보다 5.22% 오른 35만 2,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정원석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이 밸류에이션이 낮은 2차 전지 기업 가운데 호실적이 예상되는 기업이나 미 IRA 법안으로 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좀 거론되는 기업이 당분간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한편 오늘 1분기 실적 발표를 한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었는데요. 증권가는 에코프로와 또 에코프로비엠 모두 영업이익이 상승하면서 실적 내용이 나쁘진 않았지만 워낙에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다라는 점이 주가에 반영이 된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송민화 기자였습니다.